대한민국의 국산 전투기 FA-52 폴란드 하늘을 가르며 화려한 단독 비행을 선보여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공격기라곤 상상도 하지 못할 멀티롤 전투기급 기동과 적 미사일에 추적당하는 걸 가정한 회피기동까지 선보이며 폴란드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뛰어난 전투기인 FA-50이 진정한 멀티롤 전투기로 거듭나게 될 거란 소식에 FA-50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국가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K9이 되어가고 있는 FA-50의 활약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폴란드 포즈난에서 대규모 군사 에어쇼가 진행되었습니다. 폴란드 공군에서 보유한 거의 모든 항공기가 동원되고 각종 지상 장비까지 전시된다는 소식에 폴란드의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그런데 행사에 동원된 각종 항공기들을 제치고 관객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은 항공기가 있었으니 역시 대한민국의 FA-50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에도 폴란드 라도메어쇼에 참가했었지만 당시에는 미그 29와 편대를 이루어 가장 기본적인 기동만을 선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폴란드 파일럿의 조종사가 탑승하여 마치 블랙이글스를 보는 듯한 화려한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동체를 좌우로 비틀어 마치 관객들에게 인사하듯 날개를 흔든 FA-50은 빠르게 선회하여 다시 관객과 가까워지더니 수직으로 급상승해 눈 깜짝할 사이 점이 되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급상승 기동으로 FA-50의 폭발적인 가속력을 똑똑히 보여준 것인데요. 이어서 적 미사일이 추적해오고 있다는 걸 가정하고 수직으로 상승하며 플레어를 흩뿌리고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어 수직으로 내리꽂는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한 번 수직으로 상승하며 이번엔 회전하며 플레어를 흩뿌리는 화려한 고개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눈이 튀어나오는 퍼포먼스에 관객들의 탄성과 박수가 쏟아져 나왔죠. 한국에서도 매우 숙련된 파일럿들만이 선보일 수 있는 고난이도 기동을 선보이며 FA-52 폴란드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 잡았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에어쇼였는데요. 지난 2022년 9월 폴란드 정부와 총 48대의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단 1년 만인 지난해 말 1차 물량 12대 납품을 완료하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폴란드는 선수금도 통상 수준보다 많이 지급하며 납기일을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했었는데요. 한국은 그런 폴란드도 놀랄 수밖에 없는 스피드로 오히려 납기일보다 빠르게 1차 물량 납품을 완료해버린 것입니다. 전투기 도입 사업 역사에 남을 기록적인 납품 속도였는데요. 폴란드로 보내진 FA-50은 동체와 날개를 분해하고 화물기에 실어 현지로 배송한 후 조립하여 폴란드 공군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납품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현지에 파견된 우리 기술자들은 FA-50 한 대를 단 3일 만에 조립시켜버리는 괴력을 선보이며 배우기 위해 찾아왔던 폴란드 기술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한국 덕분에 순식간에 새 전투기 12대를 갖추게 된 폴란드군은 FA-50 12대 전부를 한자리에 모아 도열한 영상을 올리며 그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공군 마크가 새겨진 FA-50 12대가 나란히 줄 선 웅장한 모습에 한국 무기 도입에 반대했던 이들도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죠.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를 반영한 FA-50PL 모델로 새롭게 생산되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공중급류 기능과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공대지, 공대공 무기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최고 사양의 FA-50이라 할 수 있죠. 새롭게 탄생할 FA-50PL 36대는 2028년까지 납품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화려하게 날아오른 FA-50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정부와 카이가 손을 잡고 FA-50의 단자형 모델인 F-50의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엔 정부와 민간에서 총 650억 원이 투자될 전망인데요. 여기서 단자형이란 항공기의 좌석이 한 개만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FA-50은 기본 베이스가 훈련기인 T-50이기 때문에 앞뒤로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복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관이 함께 탑승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이죠. 하지만 이러한 복자형 구조는 좌석을 하나 더 놓는 만큼 기체 공간이 줄어들어 연료 탑재량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방산 시장에서는 단자형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특히 최대 방산국인 미국과 FA-50을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자 하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단자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엔 관측 보조 및 무기 유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조종사가 탑승할 필요가 있었지만 오늘날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조종사 한 명만으로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좌석을 하나 줄이고 작전 능력을 더욱 향상시킨 모델을 내놓기를 바라는 것이죠. 카이에서는 이전부터 FA-50의 단자형 개발을 바라고 있었으나 우리 군에서 단자형에 대한 수요가 없어 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F-35부터 F-15, F-16과 같은 고성능 전투기가 즐비한 대한민국 공군에서 FA-50은 정찰 및 지상 화력 지원 임무를 맡는 로우급 전투기인데다가 지금 성능에도 만족하고 있었기에 개발비를 투자할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과 달리 FA-50을 주력 전투기로 쓰고자 하는 국가들에서 단자형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카이는 기체를 단자형으로 개조해 후방 좌석에 보조연료 탱크를 추가하여 작전 반경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의 항속거리는 기본 1852km에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할 시 최대 2593km입니다.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FA-50 단자기는 기존 복자기에 비해 연료를 810파운드 더 실을 수 있어 임무 작전 반경이 공대공 임무 시 31%, 공대지 임무 시 28% 증가할 것이라고 하죠. 복자기에서 단자형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은 도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미 검증된 전략이기도 한데요. 과거 영국의 고등훈련기 호크도 복자기로 개발되었다가 단자형 전투기 호크 200으로 개량되며 오만과 말레이시아 등으로 추가 수출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체코의 L159 전투기 역시 후방 좌석을 제거하고 연료 탱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량되어 스페인, 이집트, 티니지, 이라크 등으로 수출되었었죠. 이미 FA-50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단자형 FA-50의 등장은 반길만한 소식인데요. 특히 중국과 남중국해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단자형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중국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남중국해 전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중국해에 자그마한 암초들의 활주로와 경납고를 갖춘 공군 기지를 건설하며 사실상 불침 항모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해군과 공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정치 경제적 문제로 고가의 첨단 무기를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매 및 운영 유지비가 매우 저렴하면서 나토 규격과 호환되는 기종이 필요한 동남아 국가들이 훨씬 저렴하면서도 F-16과 같은 멀티롤 전투기에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갖춘 FA-50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작전 반경을 대폭 늘린 FA-50은 항공모함이나 공중 급유기가 없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있어 중국 항모전단에 맞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FA-50은 현재 운용 가능한 초음속 전투기 중 가장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기종이라 할 수 있는 그리펜과 비교해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의 가짓수가 적어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부족한 공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FA-50의 유럽제 미사일을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의 FA-50 도입이 확정되어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블록 24형으로 업그레이드된 FA-50M 18대가 수출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DSA 2024 방산 전시회에서 유럽 최대의 미사일 제조사 MBDA가 FA-50의 자사의 두 미사일을 통합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브림스톤 공대지 미사일과 아스람 공대공 미사일이었는데요. 브림스톤은 무게가 50kg에 불과한 소형 공대지 미사일로 무장 장착돼 한 개의 세 발을 탑재할 수 있어 FA-50의 경우 무려 12발이나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파이어나 형군과 같은 이중 텐덤 탄두가 적용되어 단 한 발로 전차의 반응 장갑을 뚫고 무력화시킬 수 있죠. 현재 FA-50에서 운용 중인 공대지 미사일 AGM-65 매버릭보다 3배 이상 강력한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아스람 미사일은 사거리를 최대한 끌어올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마하 3의 속도로 20km 밖에 적을 타격 가능합니다. 두 미사일 모두 FA-50의 공격력을 끌어올려주기에 손색이 없는 미사일들이죠. 유럽을 대표하는 방산 기업이 먼저 미사일을 통합하자고 요청하는 모습에서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FA-50이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로선 FA-50의 경쟁 기종이 없다고 봐야 할 정도인데요.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FA-50을 극찬하는 특집 기사를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카이의 FA-50이 놀랍고 저렴한 전투기라며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지금 한국에서 개발 중인 KF-21의 발판이 되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FA-50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K9 자주포와 같은 한국 무기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하늘을 정복할 듯 날아오르던 FA-50이 지금의 기세를 이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